자율주행의 패러다임 전환. AI 아나운서가 설명합니다. 자율주행차 경쟁하면 보통 테슬라나 구글을 떠올리시죠? 근데 모두가 그 둘을 주목할 때 뒤에서 조용히 아주 무섭게 칼을 갈아온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한때는 좀 뒤처진 거 아니냐는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지금은 미래차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현대차의 거대한 역전극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상상 하나만 해볼까요? 만약 내 차가 사람처럼 보고, 생각하고, 또 판단해서 스스로 운전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자,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쇼 비즈니스 도시, 바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5 로보택시가 미래를 싣고 실제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오닉5 로보택시에는요, 무려 29개나 되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주변 상황을 정말 샅샅이 옳습니다. 시승할 때 보니까 안전요원이 혹시 몰라서 운전대 근처에 손만 살짝 올려두고 있었지 차가 알아서 신호 보고 멈추고 심지어 방향지시 등까지 스스로 켜면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평가가 나옵니다. 타본 기자가 하는 말이 차가 너무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서 오히려 좀 실망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막 과감하게 끼어들기보다는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거죠. 바로 이 신중함, 이게 바로 속도전을 펼치는 다른 경쟁사들과는 다른 현대차 전략의 핵심 딜레마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니, 신중한 게 왜 딜레마냐고요? 그 이유는 말이죠. 모든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이 맞닥뜨린 아주 거대한 벽, 바로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운전하는지 알아내야 하는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AI가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이걸 만든 개발자조차 완벽하게 설명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블랙박스 문제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고가 났는데 차를 만든 회사에서 AI가 왜 그랬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그 차를 믿고 탈 수 있겠어요? 이 블랙박스 문제를 이해하려면 AI가 운전을 배우는 두 가지 방식을 좀 알아야 해요. 초창기 모델인 규칙 기반 방식은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 대한 규칙을 사람이 하나하나 다 입력해주는 거예요. 예측은 가능한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터지면 그냥 멍 때리는 거죠. 반면에 요즘 테슬라가 이끄는 엔드-투-엔드 방식은 인간처럼 통째로 보고 배우는 거라 성능은 훨씬 좋은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설명 가능한 AI, 즉 XAI입니다. AI의 판단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건지, 또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을지 이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가르는 또 하나의 척도가 바로 엣지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신호등이 고장나는 것처럼 규칙으로 딱 정하기 힘든 수많은 돌발 상황들, 이걸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정복해야 비로소 진짜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다들 좀 늦었다고 생각했던 현대차가 아주 재미있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 플랜으로 이 판 자체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현대차의 전략은 딱 두 글자, 투트랙으로 요약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기술 최고야 하면서 혼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끙끙대는 대신에 내부 역량은 당연히 키우면서 동시에 외부의 최고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구상입니다. 최근에 테슬라랑 엔비디아에서 일했던 핵심 개발자 박민우 박사를 영입한 게 바로 그 대표적인 신호탄이죠.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짰습니다. 이른바 삼각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첨단 플랫폼을 개발하는 ABP 본부,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심장 역할을 하는 포티투닷, 마지막으로 실제 로보택시를 굴리면서 데이터를 쌓는 모셔널까지 이 세 조직이 착착 맞물려 돌아가면서 개발의 모든 과정을 이끌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새로운 게임 플랜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기술거인 엔비디아랑 손을 잡은 겁니다. 엔비디아의強力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AI가 저 앞에 보행자가 있어서 멈춥니다.처럼 스스로 판단의 근거를 설명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기술을 사다 쓰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엔비디아라는 아주 멋진 그릇은 빌려 쓰되 그 안에 담길 가장 중요한 음식, 즉 핵심 AI 로직은 현대차가 직접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종속되지 않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전략이 있어도 이게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네, 바로 데이터죠. AI 시대의 석유라고 하잖아요. 현대차가 이 데이터 경쟁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무려 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합작법인인 모셔널에 쏟아부었습니다. 선두주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정말 엄청난 규모의 투자죠. 보통 AI 성능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확 좋아지는 데이터 스케일링 법칙을 따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데이터가 그냥 많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얼마나 창의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포티투닷은요. 자동차 와이퍼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보고 아, 이 길 지금 비 와서 미끄럽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식이에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다만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아주 엄격한 곳에서는 AI를 학습시킬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건 뭐 국내 기업들한테는 꽤 큰 족쇄가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리려는 큰 그림, 최종 목표는 대체 뭘까요? 그냥 운전만 대신해주는 차?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쉽게 말해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에요. 자동차가 더 이상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생활 공간이 되는 거죠. 운전에서 해방된 시간에 차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바로 결제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물론이죠. 이렇게 매끈한 미래의 모습이랑 지금 당장 도로 위를 달리는 온갖 센서를 주렁주렁 단 차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한 싸움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안전과 신뢰라는 카드를 들고 차근차근 역전극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무기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이 판에서 과연 라스베가스에서 보여줬던 그 지나친 신중함이 최종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미래를 향한 이 거대한 경주에서 정답은 과연 설명 가능한 안전일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빠른 최초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빛나는 순간들 마이쇼에서 함께하세요.